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형법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는 형법 각칙, 형법 강론으로 들어가서 살펴봅니다. 자, 우리 지금까지 형법 총론은 우리 형법상의 총칙 규정을 생각해보고 거기에 따른 철학적인 기반, 이론, 그 다음에 그 법 조문의 해석 이런 것들을 공부를 했습니다. 자, 우리 범죄에 관해서 형법 총칙은 각 범죄들의 공통적인 내용 또 원칙 이런 것들을 모아서 공부를 했다면 형법 각칙은 개별 범죄들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쭉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법 각칙 또 그걸 공부하는 강론에서는 그 개별 범죄들에게 특수한 형태들, 특수한 내용 이것만 공부를 합니다. 그 공통적인 내용들은 형법 총론을 참조해야 되는 거죠. 자, 우리 형법 각칙은 개별 여러 범죄들을 이렇게 구성 요건을 나열하고 있는데 크게 보면 세 가지 군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 나누는 기준은 법익이라고 하는 건데 법익이라고 하는 거 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이익 이렇게 되는 거죠. 형법상 보호법익 이러면 형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이익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 모든 형법 규정에는 보호법익이 마지막에 자리 잡고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살인죄라고 하는 것은 살인죄를 두고 있는 이유는 그 마지막에 뭘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우리가 상해죄를 두고 있다는 건 뭐죠? 궁극적으로 마지막에 사람의 신체를 보호하고자 하는 거다. 명예훼손죄, 명예를 보호하는 것이고 방화죄, 사회의 평온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고 강제추행죄, 성적인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 이런 등등의 보호법익이 마지막에 자리 잡고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는 그 법익에 따라서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그 다음에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이렇게 크게 세 가지 법익을 나누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그 형법 각칙이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가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가 나오고 그 다음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가 나옵니다. 자, 국가적 법익이다 할 때 국가는 사회와 좀 구분되는 거죠. 사회적 법익에 관한 범죄할 때 사회는 제도화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사람이 다수인이 모이면 형성되는 그런 문화, 환경, 그런 관계 이것들이 사회죠. 그러니까 사회는 우리가 여러 명이 모이기만 하면 그냥 사회라고 하는 건 당연히 자연 발생적으로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비해서 국가라고 하는 건 인위적인 그런 그 제도입니다. 이런 사회가 이루어졌는데 어떤 제도를 두지 않으니까 힘센 사람이 최고고 뭐 약삭 빠른 사람이 최고고 뭐 이렇게 된다는 거죠. 쉽게 해서 만인에 의한 만인의 투쟁이 되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모여서 조금씩 나의 자유와 권리를 떼내서 힘을 만들어서 국가라고 하는 제도를 만들어낸 겁니다. 자, 그래서 국가는 제도입니다. 인위적인 제도입니다. 권력기관이 있고 거기에 따르는 뭐 법이 있고 행정이 있고 이런 식으로 그 인위적으로 어떤 제도를 만들어서 운영해 나가는 그런 그 형태를 우리는 국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국가가 건강하고 잘 유지되어 나가야지만 뭐가 되죠? 우리 사는 사람들이 평온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이 국가를 유지시키지 못하게 전복을 시킨다든지 그 질서를 어지럽힌다든지 또 국가에 일을 하는 공무원을 폭행 협박한다든지 또 이번엔 반대로 국가에 일을 하는 공무원이 부정한 행위를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국가가 잘 운영이 안 되고 존립되기 어렵겠죠. 거기에 관련된 범죄가 국가적 법익에 관한 범죄입니다. 자, 거기에 비해서 사회적 법익에 관한 범죄는 그야말로 사회의 자연스러운 상태, 그런 자연스러운 흐름 이런 것들을 방해하는 그 평온과 안전을 해하고 신용을 해하고 건강을 해하는 그런 범죄들을 행위들을 범죄로 삼고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적 법익에 관한 범죄는 개별 개인의 생명, 신체, 자유, 명예, 재산 이런 것들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규정들입니다. 자, 그런데 그 형법상에 규정된 순서는 국가적 법익, 사회적 법익, 개인적 법익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공부는 거꾸로 합니다. 개인적 법익부터 공부를 하고 그 다음 사회적 법익, 그 다음 국가적 법익 이렇게 공부를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는 거죠. 그 이유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뭐 쉬우니까 뭐 이런 것들이 아니고요. 그 이유가 분명히 있는데 결국 이런 겁니다. 우리가 헌법에서 공부했던 것처럼 우리 국가, 사회, 뭐 개인 이렇게 전체를 놓고 볼 때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 이거죠. 뭐니 해도 우리 각 사람, 개인이 중요합니다. 사회나 국가라고 하는 건 우리 개인이 잘 살아가기 위한 어떤 환경이고 도구일 뿐이지 국가가 개인에게 우선하고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헌법상의 기본권, 인간의 존엄성, 평등권, 신체의 자유 이렇게 자유와 권리가 쭉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사람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잘 살아가기 위해서 이런 국가라고 하는 것도 있고 사회의 어떤 제도라고 하는 것도 있고 환경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 것이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애국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나라에 대한 어떤 그 충성 이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그것이 귀일되는 건 각 개별 사람들의 자유롭고 행복한 삶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지 않고 그냥 맹목적으로 국가가 우선되어야 한다 하는 그런 사고들은 자칫하면 전체주의나 독재주의로 흐를 그런 위험이 있다 하는 것 이것도 알아두고 이제 형법 강론에서는 개인적 법익부터 공부를 한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번 시간은 이런 개요를 살펴보고 난 다음에 다음 시간부터는 개인적 법익에 관한 그런 내용부터 들어가도록 합니다. 자, 오늘은 그 순서대로 국가적 법익에는 어떤 범죄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봅니다. 첫째로 국가의 존립 유지를 위해 일정한 행위를 범죄로 취급하는 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국가의 존립과 권위를 유지하는 것, 국가의 존립이 가장 중요하겠죠. 이걸 해치는 범죄, 내란 외환죄. 자, 내란죄, 우리 국토를 참전하고 국헌을 문란하는 행위다. 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쉽게 해서 대한민국을 없애버리거나 또 뭐죠? 국헌, 우리 국헌이 뭐죠?
공화정이고 민주주의고 자본주의고 이런 거죠. 이런 국헌을 공산주의, 사회주의 뭐 이렇게 바꾸는 것 안 된다는 거죠. 그 자체가 대한민국을 전복하는 행위로 무겁게 처벌이 됩니다. 외환죄, 다른 나라와 손잡고 전쟁 일으키는 거죠. 이것도 대단히 큰 범죄죠. 그 다음에 국기에 대한 관한 죄, 이건 우리 태극기 얘기입니다. 우리 국기로 삼은 그 기를 모독하는 죄 등등. 그 다음 국교에 관한 죄, 다른 외국 원수에 대한 폭행죄, 외교상 기밀 누설죄, 이런 것들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국가의 기능에 관한 그런 범죄인데요. 자,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공무원이 국가의 일을 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걸 원활하게 수행하지 않은 겁니다. 자, 공무원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죠? 국가가 채용한 그 직원입니다. 그 채용 주체가 국가고 국가에 채용된 공무원이 자기의 직무를 유기하는 행위, 유기한다는 건 뭐죠? 방치하고 하지 않는, 또 잘못된 방향으로 하는 것, 이 직무유기죄, 또 피의사실 공표죄, 어떤 그 범죄 사실을 미리 무단으로 누설해버리는 것, 공무상 비밀 누설죄, 직권남용죄, 뇌물죄, 이런 것들이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해서 발생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뇌물죄 같은 경우 직무와 관련해서 돈이나 향응 등을 받는 그런 범죄죠. 그 돈을 받고 일을 잘해줬다고 하더라도 돈 받는 자체로 뇌물죄는 바로 성립되어 버립니다. 자, 이번에는 공무원의 공무를 방해하는 죄, 이것도 범죄가 됩니다. 공무집행방해죄, 공무상 비밀침해죄, 공용물 파괴죄, 이렇게 국가의 일을 적법하게 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또는 그 시설에 대해서 침해를 하는 행위, 범죄로 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주와 범인은닉죄, 감금되어 있는 사람이 도망가거나 죄수가 도망가는 거 생각하면 되겠죠. 도와주는 것, 또 검거해야 될 범인을 자기 집이나 이런 일정한 장소에 은닉시켜주는 행위, 사법 절차를 방해하는 행위죠. 그 다음 위증과 증거인멸죄, 마찬가지로 사법 업무를 방해하는 죄로 선서를 한 사람이 자기의 기억에 반해서 허위로 진술하는 경우 증거를 없애버리는 것, 증인을 숨기는 것, 이런 것들이 범죄, 국가의 행위에 대해서 방해를 하는 죄로 범죄가 되는 거죠. 무고죄, 그 죄 없는 사람에게 죄를 덮어 씌워서 범죄로 처벌되거나 징계를 받게 하는 행위, 무고죄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사회적 법익에 관한 범죄, 인간의 공동생활의 기초가 되는 사회생활에서의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범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첫째로 나오는 것이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관한 죄. 우리 사회가 이렇게 조용하고 이렇게 평온한 것 대단히 중요하죠, 그죠? 혹시 여러분들 그런 거 느껴봤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잠자리에 들었을 때 주위가 조용하고 안온하고 이렇게 해서 잠을 잘 잘 수 있는 환경일 때 참 고맙다, 이런 상황이 참 좋다, 이렇게 느껴보았는지 모르겠는데, 만일 그때 우리 사회가 옆에 불이 나고 예를 들면 전쟁 상황이라면 뭐 포탄이 터지고 총알이 날라오고 하면 우리가 얼마나 불안하고 안 좋겠습니까, 그죠? 그런 것에 비교하면 공공의 안전과 평온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죠. 그래서 자, 공안을 해하는 죄, 그야말로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죄로 범죄단체 조직죄, 우리 뭐 조직폭력배 이런 거 생각하면 되는데 무슨 파 하듯이 범죄단체를 조직한다든지, 소요죄, 다수인이 모여서 불법적으로 어떤 데모하는 거, 이런 거죠. 다중불해상죄. 자, 그 다음에 폭발물에 관한 죄가 있습니다. 폭발물 사용죄.
그 다음에 방화와 실화의 죄, 이거 중요하죠. 불 지르는 거죠. 불을 내는데 그래서 현주 건조물 방화죄 뭡니까? 사람이 살고 있는 집에 불을 질렀다. 그 대단히 큰 범죄겠죠, 그죠? 그 다음에 그 외에 일반 건조물 방화죄, 뭐 자기 물건 방화죄, 뭐 등등이 있습니다. 나중에 쭉 살펴보기로 하고요. 공용 건조물 방화죄, 실화죄, 실수로 불을 내는 거죠. 자, 이런 범죄가 있고, 그 다음에 일수와 수리의 죄인데 이거는 현대 범죄에서는 거의 쓰임이 없습니다. 물을 넘겨서 물에 잠기게 하는 뭐 이런 범죄인데 크게 중요하지 않고, 교통방해죄, 우리 도로에 뭐 쇳가루나 뭐 이런 거 날카로움을 뿌리면은 안 되겠죠, 그죠? 자, 그런 것들인데 일반 교통방해죄, 교통방해 치사상죄 이런 것들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우리 뭐 화폐라든지 유가증권이라든지 문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진실한 것이 진정한 것이 유통돼야지 다른 것들이 뭐 가품, 그죠? 짝퉁이 돌아다니면 안 되겠죠. 그거와 똑같습니다. 자, 통화에 관한 죄, 통화 위조 변조죄, 5만 원권을 유사하게 만들어내는 거 이런 거 생각하면 되겠죠. 그렇게 위조 변조된 통화를 행사하는 범죄, 또 유가증권 우표 인지 이런 것들을 위조 변조하는 행위, 또 행사하는 행위, 문서에 관한 죄 대단히 중요하죠. 이 문서라고 하는 건 일정한 어떤 사실관계나 법적으로 증명할 내용을 적은 그런 내용물인데 그걸 위조하거나 또 허위로 작성하는 걸 얘기합니다. 나중에 공부를 하겠지만 중요한 개념이니까 하나만 알아두고 가면, 문서 위조죄 할 때 위조는 그 글의 내용이 허위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의 위조, 지금 현행법에서의 위조 이렇게 얘기할 때는 그 글의 내용이 진실하고 하거나 진실하지 않거나 그거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럼 뭐가 위조냐? 밑에 성명, 이 문서를 작성한 사람이 갑이면 갑, 그리고 갑의 도장을 찍어야 되는데 자기가 갑이면서도 자기가 작성해 놓고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을의 도장을 찍는 것, 즉 명의를 모용하는 것, 명의를 도용해 오는 것, 그 작성한 사람의 어떤 그 작성자를 가짜로 만드는 것, 그걸 우리는 위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런 걸 상상해 보면 되겠죠. 여러분들이 어떤 문서를 턱 봤더니 나의 이름이 적혀 있고 내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근데 나는 그런 문서를 작성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이러면 대단히 황당하고 대단히 불쾌하고 대단히 불이익하겠죠, 그죠? 그런 경우를 문서 위조죄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허위로 된 거는 그 문서의 내용이 허위인 경우는 뭐라고 표현하냐? 작성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여긴 허위 진단서 작성죄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의사가 이 사람은 디스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디스크라고 쓰고 작성하면 그 내용이 허위죠. 그럼 허위 진단서 작성죄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내용을 좀 알아두시고요. 그다음 공중의 건강에 관한 죄, 음용수에 뭐 독약을 뿌린다든지 이런 것들, 아편에 관한 죄. 근데 이 마약에 관한 거는 마약에 관한 특별법이 있어서 거의 쓰임이 없습니다. 사회 도덕에 관한 거, 신앙에 관한 걸로 사회오욕죄, 변사체 검사방해죄, 뭐 사체에 대해서 침을 벤다든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성풍속에 관한 죄, 음화제조죄, 공연음란죄 이런 것들이죠. 다수인이 모인 앞에서 성적 수치심을 야기하는 행위를 하는 것, 우리는 공연음란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우연한 그 경우에 입각해서 돈을 이렇게 따고 잃고 하는 도박, 그죠? 이런 것들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범죄가 됩니다. 자,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사실 내용이 제일 많은데요.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는 개인의 생명, 신체, 인격, 재산 이런 것들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범죄입니다.
생명에 관한 거 살인죄 제일 중요한 거죠. 살인죄는 살인죄 외에 존속살해죄, 영아살해죄 이런 것들이 있고요. 상해죄와 폭행의 죄 이거는 뭐죠? 사람의 신체를 침해하는 겁니다. 상해와 폭행은 좀 이따 다시 설명을 하겠지만 상해라고 하는 거와 폭행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범죄입니다. 상해라고 하는 건 신체의 기능을 저해하는 거고 폭행이라고 하는 건 사람에 대한 어떤 그 일정한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 자, 그래서 상해라고 하는 건 뼈 부러뜨리는 거, 뭐 피나게 하는 것 이런 거 상상하면 되고요. 폭행이라고 하는 건 그냥 발로 한번 걷어차고 뺨 한 대 때리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 과실치사상의 죄, 유기와 학대의 죄 이런 죄들이 생명과 신체에 관한 죄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유에 관한 죄, 자유도 정신적인 자유가 있고 육체적인 자유가 있겠죠. 협박의 죄, 이거는 정신적인 자유죠.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거죠. 일단 해악을 고지해서 내가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죄, 협박의 죄, 강요의 죄가 있고 체포와 감금의 죄, 이거는 뭐죠? 물리적으로 육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거죠. 약취, 유인, 인신매매, 그 다음 강간과 추행의 죄, 이것도 대단히 중요하죠.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범죄입니다. 그래서 강간이라고 하는 건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해서 간음행위에까지 이르는 폭행 협박을 통해서 그 다음에 추행은 추행 행위를 하는 것, 이 범죄로서 대단히 중한 범죄에 해당이 됩니다. 다음 명예와 신용의 죄, 다른 사람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한 명예훼손죄, 사자 명예훼손죄, 모욕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사회적인 어떤 지지, 사회적인 평가를 받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죠. 그래서 그런 사회적인 평가를 떨어뜨리는, 흠결을 내는 그런 행위들을 우리는 명예훼손죄 그럽니다. 모욕죄는 욕을 하는 이런 그 행위들, 욕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신용에 관한 죄, 신용, 업무, 경매, 방해죄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사생활의 평온에 관한 죄, 사생활 내가 비밀을 지키고 내가 사적인 공간에서 내가 마음대로 좀 몸을 움직이고 생각을 하고 할 수 있는 그 자유 대단히 중요하죠. 그런데 그 비밀을 침해하는 죄, 내가 편지를 보냈는데 어떤 사람이 그걸 뜯어서 봤다든지 뭐 약품을 해서 그 내용을 지독했다든지 그러면 대단히 불이익을 받는 거죠. 그 다음에 주거침입죄, 태거불응죄 이런 거 있는 거죠. 내가 집에서 편안하게 있는데 모르는 사람이 툭 들어오면 그건 대단히 불이익을 입는 거죠. 주거침입죄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큰 범죄가 재산에 관한 죄죠. 절도죄, 강도죄, 사기죄, 공갈죄, 횡령, 배임, 작물, 손괴, 권리행사, 방해죄. 방해의 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절도죄는 훔치는 거죠. 다른 사람의 소유권, 점유권을 취득해오는 것. 강도라고 하는 건 폭행 협박을 통해서 한가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뺏어오는 것. 사기죄, 기망해서 속여서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해 오는 것. 공갈, 겁을 주고 돈을 갈취해 오는 것. 횡령죄, 다른 사람의 물건을 보관하고 있다가 자기가 그냥 착복해버리는 것. 배임죄,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가 그 신뢰관계를 저버리고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 작물죄, 그 재산죄로 인해서 취득된 남은 그런 작물을 팔아버리거나 은닉해주는 그런 행위들. 손괴죄, 다른 사람 물건 깨트리고 부수는 것. 권리행사 방해죄, 나의 소유지만 다른 사람의 점유가 되어 있는 물건을 그 행사를 방해하는 죄, 이런 등등의 많은 범죄들이
재산에 관한 죄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형법 2에서는 다음 시간부터는 이 생명과 신체에 관한 죄부터 시작을 해서 쭉 공부를 해서 사생활의 평온에 관한 죄까지 공부를 하면 대체로 시간이 끝납니다. 이 재산죄가 상당히 시간을 많이 좀 잡아먹고요. 그 다음에 국가적 법익, 사회적 법익 해서 형법 3에서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형법 3은 한 2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개설이 되는데 그때 재산에 관한 죄부터 국가적,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를 공부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